안녕하세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또 뭐 취업난도 심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런 뭐 캐드 어떤 자기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캐드를 활용해서 어떤 뭐 취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TC 2급 시험이 접근이 좀 쉬워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지만 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TC 2급 그 2019년 3월 23일 일부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자 형태가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은 형태를 다 모르겠다는 가정하에 뭐 100%는 아니잖아요.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할지 이 주어진 보시면 이번 시험은 치수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 이 라이트 뷰에도 이렇게 얼추 얘만 갖고도 형태는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프론트도 보니까 치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탑뷰에서도 이제 치수가 좀 주어진 상태고요. 요 근래 보기 드물게 치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이 캐드 수술 집도기가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까매서 제가 좀 이렇게 하얗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먼저 시험 문제를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디부터 작업을 할지 그게 가능한지 그걸 먼저 좀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경사면을 보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일단 그 주어진 치수로 작업이 되도록 많이 가능한 부분을 작업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라이트 뷰에 요 너비와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큰 틀은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프론트도 보면 이 높이는 없는 높이는 라이트 뷰에서 투영을 해오면 되니까 이 프론트도 작업이 얼추 다 될 것 같네요. 제가 한번 그 해부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축척이 보면 스케일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 제출 그 영역 사이즈는 297에 210 A4 사이즈죠. 그러면 자, 렉탱글로 저는 297에 210 박스를 그립니다. 아이고, 렉탱글로 297에 210 박스를 그려서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2배를 해줍니다. 2배. 그래서 요 영역 안에서 이제 저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이트 뷰를 먼저 그릴 건데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저는 이렇게 영역을 일단 나눠놔요. 그래서 그래야 그 안에 좀 들어가면 배치 탭에 상당히 유용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가로 세로 이거는 이 작업한 객체 그 작업물이 이 영역 안에 그 정가운데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항상 뭐 이거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먼저 여기 치수가 있잖아요. 81에 96 그러면 뭐 렉탱글로 그리셔도 되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81에 91 해서 아니 96이죠. 해서 이렇게 박스 그려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돼요. 이게 자 그리고 치수를 확인해 볼게요.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중간에 96 나왔고 치수를 의심이 들면 확인하시라는 거 81.
그리고 렉탱글로 했으니까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아, 요거 26에 67을 하겠습니다. 옵셋 26에서 요 67을 해서 요 선을 확보를 합니다. 자, 요 선. 그래서 바꿔주고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그 치수 확인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작업을 하실 때 모델, 그 모델이잖아요. 그 시험에서 제시하는 건 이 모델로 작업을 하세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작업을 하니까요. 실제로는 모델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레이어가 틀리면 감점인 거 아시죠? 그리고 자, 이제 요거 105도니까 직각이 90도고 나머지가 그럼 15도. 그럼 얘를 15도 로테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렛으로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필렛 할 때 필렛하고 반지름을 0으로 무조건 하세요. 이 작업을 무조건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형태가 됐고요. 이거는 냅두세요. 여기는 이제 히든인데 모르잖아요, 아직. 예, 이런 상태로 놔두시고, 외곽 형태가 완성이 됐으니까 주어진 치수로 요것들을 작업이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 프론트 이 작업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프론트도 똑같이 그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지우고 전체가 여기서 여기 제일 큰 게 158이니까 옵셋 158 나누기 2를 하세요. 그럼 양쪽으로 고르게 옵셋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라인을 가져와서 자, 프론트의 제일 큰 영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부터 할까요? 보면 여기 38에서 로테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옵셋 38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가 125도니까 여기가 55도면 되겠죠. 180도를 만들어 주시려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헷갈리는 많으면 55도. 그리고 의심이 들면 각도 이렇게 145도네요. 그러면 틀렸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아, 처음부터 왜 이러지? 무식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35도 그러면은 각도를 재시면 125도 맞죠? 그래서 무브 해줘도 돼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맞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어떤 걸 할까요? 요 부위 옵셋 20 하고 옵셋 50 해서 정리해 주고요. 얘가 헷갈리면 지우셔도 돼요. 지워 놓을까요? 그리고 요 부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부위가 작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23 옵셋하고 여기 떨어진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요선은 이 선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서 따오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따올게요. 이렇게 따오고 그러면 이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 간격이 없죠 지금. 그럼 이 간격은 탑뷰에서 가져와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선과 얘가 만나는데 이 선의 위치를 찾아내려면 어디서 선을 따와야 되는지 보는 겁니다. 계속. 얘를 작업이 가능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옵셋 23을 해서 여기 45도가 있으니까 요 각이 45도 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얘는 지워 놓고요. 옵셋 23 해서 선 하나 쭉 긋고 로테이트 45도 합니다. 그리고 필렛을 잘라 주고요. 그럼 이게 과연 지금 제시한 이게 맞는지 당연히 45도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도면 작업을 요 작업을 해보지 않았어요. 전에 한번 해보고 오래돼서 저도 지금 실제 그냥 거의 백지 상태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렇게 찾아가면서 해보려고 제가 시험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 그런 제가 시험을 본다라는 입장 하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요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선은 나와 있죠. 근데 높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간격, 여기 떨어진 간격이 아직 불분명하죠. 불분명하니까 여기 이 프론트 뷰에서는 실제 지금 현재 작업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이거 45도선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81이니까 여기가 요 간격이 81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81 나누기 2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외곽 형태를 완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선을 날려서 45도 선을 저는 그어줘요. 사실 이렇게 길이는 200만 저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할 때는 만약에 이게 이 투상도의 원리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45도 선을 길이 200에 45도 선을 날려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투상의 원리로 따지면. 그리고 여기도 라인 해서 여기 빨가니까 좀 눈이 아프실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오면 이게 투상의 원리를 제대로 원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 45도선 만드는 거 보셨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얘가 없어도 45도선을 만드는 방법은 이 라이트 베이 끝에서 선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얘를 날린 이후에 여기에 45도선을 날려도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얘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와서 45도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요 폭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나머지를 정리를 해주면 탑뷰의 이제 탑뷰의 외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지금 원하는 부위를 찾아 가야죠. 보시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요 선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 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 하나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50, 요 선이 이 부위인데 25만큼 옵셋을 한 이후에 형성이 되니까 25 옵셋 하고 왜 이러지? 여기죠. 이 선에서죠. 이 선에서 25 하고 라인을 날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이 이 밑에 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해를 하시기 편하려면. 이렇게 따와서 여기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종류죠. 선이 실선 하나, 히든선 하나. 그래서 얘를 바꿔주고 얘는 레이어를 이렇게 바꾸니까 아까 여기서 작업이 가능했네요. 이 끝을 제가 못 찾아서, 그래서 이 끝에서 그냥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선 하셔가지고 94죠. 94 이렇게 옵셋해서 높이가 얘랑 맞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네요. 예. 이게 작업하는 도중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일단 여기 작업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일로 이렇게 하고 얘 이제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이 대각이 여기 만나잖아요. 그러면 요걸 찾아야 되죠. 요걸. 그러면 얘랑 관련이 있으니 보실래? 아, 이게 순서를 이렇게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23은 요거예요. 먼저 자 23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3에서 자 정리하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요만큼 이 대각 요 좌표는 얘랑 관계가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해줬으니까 결국 이 선을 라이트 뷰에 투영을 하면 요만큼 요 높이가 이 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날리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날려서 투영을 그냥 시키세요. 자, 이렇게. 똑같죠. 이 점이 2점이고, 이 점이 2점, 이 점이 2점. 이게 투상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해주면, 그리고 지워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이게 투상도의 원리예요. 그 점이 45, 탑이든 프론트든 라이트든 그 다음에 45도든 선을 돌려주면 사각형이 제가 된다고 그랬죠. 사각형 뭐냐면 자 사각형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편하다는 거죠. 작업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요? 요 부위. 이게 뭐냐면 요거랑 요선. 그게 이 선과 관련이 있고 끝이 이 부분이고 또 라이트 뷰에서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러면 이렇게 자, 선 하나 날려놓고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끝나는 요 부위를 찾아야 되니 얘에서 날리고요. 자, 얘랑 볼까요? 얘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두 점, 이 선이 이렇게 가면 얘랑 두 개가 관련이 있으니 이 두 개에서 선을 날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했죠. 얘랑 관계됐으니까 이 끝,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날려서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렛으로 자, 얘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레이어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대각선을 하기 위해선 요 부위를 찾아야 되죠. 그럼 요 부위와 관련된 게 이 부위죠. 이 부위와, 그러니까 이 선이죠. 이 선. 그러면 트림을 해서 요 선, 여기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요 선의 요 끝이 요 부위가 이 부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게 떨어진 요만큼 떨어진 걸 찾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여기서 우측으로 선을 돌려주는 거죠. 그럼 아까 요거는 작업이 돼 있잖아요. 자, 이 선 이렇게 요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트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히든선이 있으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이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레이어를 바꿔주고요. 그럼 이 치수가 94가 맞냐? 한번 볼까요? 뭐 당연하겠죠. 맞죠? 94. 아까 여기서 옵셋 94를 했으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고 또 봅니다. 이 대각. 그러면 사실 꼬다리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 끝이니까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원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타원은 프론트에서 투영이 되고 이 라이트 뷰 여기서 이 타원 부분에서 투영이 돼야 되는데 작업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 이제 탑뷰는 더 이상 작업을 할 게 없다 여기서 판단을 내리시고 요 작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EV 작업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 선에서 치수 여기 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옵셋 64 62 잘라주고요. 135도니까 90도에 45도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로테이트로 마이너스 45도 해주시면 이 형태가 되고요. 왜? 맞나? 그러면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니. 자, 62 맞고요. 치수, 각도, 자, 135도 맞죠? 이게 틀렸다 그러면 이 이선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다 틀린 말 그대로 작살 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속 체크를 했잖아요. 이것도 체크하고 다 체크했으니 맞으니 의심을 하지 마세요. 한번 맞았으면. 그러면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체크를 해서 확인이 되면 더 이상 그거에 이렇게 뭔가를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탑뷰의 요 부분은 이 대각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자, 이 끝이 여기가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요 간격을 또 찾으려면 라이트 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라이트 뷰로. 그래서 이렇게 얘 아니네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서 또 찾는 거예요. 자, 이 끝에서 얘도 아니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려서 저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오죠? 아이고. 왜 여기지?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빨리 찾아내게 되겠죠. 뭐가 문제인지. 자, 여기 얘는 뭘까요? EV인가? 이것도 아닌데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 이 선이 라이트에 여기에 투영이 되고요. 왜 거기입니까? 그러면 아까 이 선에서 투영을 해왔잖아요. 이 선. 그리고 얘는 여기고. 제가 자꾸 이 선에 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대각은 이 선이 아니고 이 선인데 자꾸 여기 투영을 해서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 투영을 하면 되니까 얘가 여기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 선입니다. 그러면 바꿔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투영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은 아니겠죠. 여기는 이 선이니까 이 끝은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겠죠. 사실 따지면. 그럼 얘는 하고 여기에 맞는 거죠. 요 선이. 그럼 이 부위가 맞는 겁니다. 이 선의 끝 사각형이 돼 있잖아요. 얘. 다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라인을 그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꾸 투영을 반대로 이 너머로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게 남았는데 요 타원 부분이 남았어요. 여기 탑뷰에서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제시된 치수를 찾는 겁니다. 과연 여기 있네요. 33. 이 끝에서 33으로 옵셋해서 중심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33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세요.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쭉 내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부위, 여기 보면 이제 만나는 부위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좀 길게 뽑을게요. 저는 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형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5 정도 이렇게 길게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4. 그러면 반지름 24인 원을 그려요. 그리고 이게 히든이죠. 레이어를 바꿔주고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위가 지금 히든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트림을 해서 히든을 만들어 줍니다. 이 프론트 뷰에서 이제 보면은 빠진 선이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죠. 자, 여기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오프셋 한 5 정도 해서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론트 뷰에 다 됐죠. 마무리가 다 됐고, 예, 혹시 모르니 내가 그 반지름을 제대로 했나 보려면 자 R24 얼추 다 지금 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선을 타원을 그릴 때 항상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타원은 제가 뭐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타원을 그리는 요소를 찾으면 돼요. 자, 중심선이 있어야 되고 넓은 반지름과 좁은 반지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점과 이 점과 요 점, 이 세 개만 있으면 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이 있는 지금 원이 프론트 뷰에 있는데 여기 프론트 뷰에 있는 이 원에서 이 탑 뷰에 요 세 점을 확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타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중심선상에 있죠. 얘도 중심선상이지만 이 점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얘는 중심선하고 맞닥뜨리니까 따로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떨어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여기도 중심점이 여기 있겠죠. 이 떨어진 거리를 찾으려면 프론트에서 아무리 날려도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라이트 뷰에서 취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해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이 선입니다. 여기는 됐죠. 따로 안 그릴게요. 지금 겹쳐지니까. 일로 보내요. 이 선입니다. 이 선. 그리고 여기서 취형을 돌려서 이렇게 취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심점을 확보를 하려면 똑같아요. 여기서는 위치를 못 잡으니까 라이트 뷰로 가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투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왔습니다. 여기가 타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남았잖아요. 여기는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연장시켜서 자, 지금 이 세 개 점이 딱 나왔죠. 세 점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 왜 이걸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점이 확보가 됐으니까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잡고요.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기에서 타원 가서 중심선 여기 잡고 위에 걸 먼저 잡아도 돼요. 자, 레이어 이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그림처럼 트림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히든 선은 뭐냐면 여기가 이만큼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뒷선을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3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30 이 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익스텐드 해주고 트림 잘라주고요. 일단
다음에 요선 똑같죠? 요선은 여기가 네. 이렇게 해서 필렛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냥 이렇게 연장해서 시험 문제와 똑같이 형성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중심선 한 5 정도만 옵셋해서 저는 그래서 네 그러죠? 뭔가 자꾸 옵셋 왜 안 먹죠? 일단 그냥 이만큼 자를게요. 보기 좋게. 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탑뷰도 끝났죠. 보시면 탑뷰도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라이트뷰에 투영을 해서 나머지 작업을 하면 되죠. 그럼 자, 이제 히든선 요게 결국 EV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하나씩 선을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끝에 이렇게. 그리고 요 세로선, 요 세로선이 요 30요선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영을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에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얘가 중심선이잖아요. 레이어를 그냥 바로 바꿔버리세요. 얘는 이렇게 해서 옵셋 5 정도만 하고요. 얘도 5만 연장을 할게요. 지금 LT 스케일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여기 1.3선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하고 얘도 레이어를 바꿔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요선이 뭐냐? 요선 히든선이죠. 이 선이 뭘까?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무식하게 날리라고 그러잖아요. 빨간색 하니까 좀 거북스럽네요 이거. 자, 뭔지 모르겠으면 날리세요. 이렇게 날려봐요. 다. 얘도 아니고 얘는 아니죠. 얘는 이제 원 관련됐고 지금 보면 요 선 위니까 사실 답은 뭐 저는 알고 있죠. 이 끝선이에요. 이 끝에 대한 선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이 안 되겠으면 이렇게 하나씩 날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식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작업 요게 뭘까? 그러면 이 부위에서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위에 관련된 거. 자, 이 점. 내가 여기서 투영했으면 똑같이 날려서 이 선 중에 하나네. 맞죠? 요 양 끝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하나 날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형태를 비교합니다. 얼추 맞아. 일단 얼추 비슷해. 이렇게 하시고 의심이 들면 얘도 날려보세요. 얘는 이 끝선에 왔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맞다 라는 판단. 얘는 아닌가? 날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네. 그럼 이거네.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 ATC 시험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내가 형태를 모를 경우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100% 어느 정도 내가 형태 다 알겠다 해도 뭐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부위들 저도 지금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작업을 해봤더니 좀 뭐라 그래요, 준비 없이 한 거예요. 저도 그랬더니 틀리는 부분도 틀리는 게 아니고 착오를 일으키잖아요. 막 순서 이거 지금 보시면 얘는 그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꼭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여기 틀렸어. 지우면 되잖아요. 그냥 이만큼 지워버려요. 내가 틀린 것 같으면 지워버려. 그리고 다시 따오면 되죠. 이런 데서 막 거꾸로 따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딱 해서 뭐 당연하겠지만 보조선 있죠. 제가 막 옵셋도 많이 하고 이거 보시면 여기 간격을 뭐 제가 한 5 정도 나갑니다. 저는 5 정도 나왔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항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돈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3으로 하셔도 되겠죠. 3 이렇게 뭐 짧게 그래야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정돈돼 보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튀어나온 게 티가 나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거의 이 LT 스케일을 똑같이 맞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맞추신 이후에 이 외곽 테두리에 있는 거는 싹 지워버려야 되죠. 딱 지우시고 나서 이제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하겠죠. 이렇게 치수 기입하실 때도 치수 이렇게 해서 막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 보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 찍고 거리 이제 위치 지정하실 때 숫자로 25면 20, 뭐 30, 30 이렇게 쓰세요. 25. 그럼 25를 했는데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다 그러면 좀 길죠. 그러면 다시 지우고 찍고 20 정도 해보세요. 얼추 맞아. 왜냐면 제가 이거 20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렇게 해야 실제 실무에서도 치수 이 선과 치수선이 떨어진 간격이 고르게 되면 도면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 정돈이 되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정말 개판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지금 여기서 이 선에서 20 얘랑 똑같이 20을 떨어뜨릴 경우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20 옵셋을 해서 치수 그리기 선형하시면은 여기 찍고 지금 여기를 가리키죠. 해서 퍼펜디큘러 직경 모드로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치수선 작업을 하실 때도 여기도 20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가 간격이 틀리면 바꿔주셔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험 문제에 간격이 비등하게 나온 것 같다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치수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20 그리고 얘도 20 그리고 하나 희한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텐드를 하셔도 돼요. 익스텐드 트림 다 먹습니다. 이 선이네요. 예, 자 익스텐드 먹죠. 그리고 가져다 찍으셔도 돼요. 굳이 꼭 그 명령을 실행을 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 뭐 미러해서 무브로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치수할 때는 얘도 이 간격이 두 개가 있죠. 얘랑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고 아까 20으로 여기가 맞췄으니까 한 35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랑 이게 간격이 비슷하면 그냥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치수를 꼭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치수 기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카피를 해와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20 근데 반대로 이건 여러 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20 하면은 여기서 20 마지막에 찍은 거에서 2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20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정돈돼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정돈 좀 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얘는 가져와요. 카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이제 할 때 여기 포인트 잘 잡으셔야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새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하십니다. 20
그리고 얘도 여기서부터 해서 35 했죠 아까. 자, 좀 똑같게 간격이. 그러면 좀 채점하는 분들이 봤을 때나 뭐 물론 이제 엎어 씌우죠. 엎어 씌운다 그러더라고요. 정답 그린 거를.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일률적으로 하면은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한 그 차이가 생깁니다. 고객이나 상사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인상을 찌푸리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기왕이면 이렇게 정돈되게 일률적으로 떨어지게 실제로 길이를 재면 20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 지금 18.64 뭐 나오는데 어쨌든 똑같이 20이란 간격을 정의를 했으면 이 떨어진 간격이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정돈되게 또 하시는 방법도 좀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오늘 그 ATC 2019년 3월 23일 일부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부를 해 보았습니다. 좀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미리 작업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아니 어떤 누구라고 해서 꼭 이게 막 선 하나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찾아야 시험은 누구나 긴장이 되고 이렇게 돌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많은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시험을 봤는데 아 떨려서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떨어졌어요. 그게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안 맞는 부분을 찾는 방법 그런 것들이 차분하게 이런 다양한 제가 보여드린 뭐 원래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45도 선이 있을 때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의심이 많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게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이 꼬다리가 맞는지 그게 사각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이 부위인가요? 지금 좀 못 찾잖아요, 제가. 어디지? 여긴가 보네. 예. 이런 식으로 지금도 저도 똑같죠. 이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 렉탱글 귀찮으면 렉탱글로 이렇게. 자, 이 끝이 여기였는데 여기가 여기였구나. 맞나?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딱 다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죠. 여기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뭐지? 잠깐만요. 여기죠, 여기. 예.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 같은 경우도 혹시 약간씩 타원을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감점사항 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객체 틀림 하나가 몇 점이죠? 막 두세 개 틀리면 아웃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상도는 얘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부위랑. 그래서 하나가 삐끗하면 투상을 제대로 따오면 잘못돼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어처구니 없는 어쩐 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를 못 찾겠다 그러면요. 얘는 그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는 찾을 수 있죠. 이 선은. 그리고 얘도 찾을 수 있죠. 자, 이 선. 그러면 그리고 얘도 찾을 수 있고요. 이 선도. 얘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은 옵셋으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얘만 틀려요. 그냥. 내가 타원 그리는 거 모르겠다 그러면 얘만 아크로 그리든가.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대충 막 아시잖아요. 막 아크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좀 오바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누락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 요 선의 길이 이 선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이렇게
원래는 지금 짧아졌죠. 이랬을 때 얘도 감점이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선을 안 그리시면 뭐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객체가 없으면 아마 감점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이 안 되겠으면 어떻게든지 우겨 넣으라는 거죠. 대신 얘 찾을 수 있는 거 있죠. 얘네는 제대로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 라이트 뷰에서 얘는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이 선, 이 중심선, 그 다음에 이 끝, 예, 이 선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얘네는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얘 간격도 찾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30 여기 치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 많이 선이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아 내가 타원을 못 그리겠어. 내가 여기 이거 중심 이 점 이걸 못 찾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비워놓고 하면은 슬프겠죠. 그래서 정이 안 되면 그릴 수 있는 데까지는 그리고, 왜 얘는 이 시험은 60점을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60점이 아닌가? 60점일 거예요. 하도 오래돼 갖고도. 그러니까 이걸 아예 누락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을 시키되 기존에 있는 이 선들은, 내가 그릴 수 있는 선들은 정확히 그리시라는 거예요. 위치에다가. 그러면 감점을 받아도 얘 하나만 받으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참 우프다 그러죠. 우픈 얘기인데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시험이 100점 맞으면 좋은데 뭐 60점까지 합격이니까 최대한 마이너스를 줄여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은 뭐냐면은 100점을 주고 100점을 다 준 상태에서 거꾸로 까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 스타트 100점을 주고 시작해서 이거 틀렸네 얼마 마이너스, 틀렸네 얼마 마이너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시험은 하나 잘했다고 1점 주고 2점 주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 정이 안 될 때는 그 감점 사항이 적은 방향으로 아예 감점을 당할 각오를 하고 가시라는 거죠. 뭐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부지런히 연습을 하셔서 좀 이렇게 고득점을 하시는 걸, 당연히 그걸 추천을 해 드리죠. 자, 오늘은 그 3월 23일 일부 이제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또 2부 작업은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방법, 대단한 건 아닌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공부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